결국 서울 고등법원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검찰 개혁의 방향은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위 퇴직 관료들이 수백억 대 전관 비리를 저지르는 모피아 카르텔이 여전한 현실을 보십시오. 이런 법조 카르텔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방향이 옳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방향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재판을 위해 전담 재판부까지 만드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이며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의 속도만 강조하다가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독립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의 정의를 무시하는 판사애들이 문제라는 일부 여론에 편승해서 사법부 전체를 흔드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 전관리와 같은 사법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개혁의 동력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것을 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대의 입김이라 비판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속도전으로만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낳을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최근 행보와 정부 비판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익보다 미국을 우선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보수 진영 내에서조차 다주택 문제나 16세 선거권 같은 이슈로 비판받는 인물이 정부의 모든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 잡기식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야당 대표의 정부 비판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의 언행이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장동혁 대표의 일부 행보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비판과 힘내라는 응원이 공존하는 것은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추미애 의원의 독선적인 회의 진행에 맞서는 모습은 필요한 견제입니다. 장동혁 의원의 행보를 보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을 빠르게 제거하는 등 상당히 전략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사퇴까지 거론하는 모습에서 일부는 한명회급 지략기라고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그 비판 방식의 극단성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정치 혐오만 키울 뿐입니다. 이현주 의원을 두고 정당 쇼핑이라 비난하는 것이나 배현진 의원 제명 논의 등 본질적인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인신공격만 남았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민생 경제는 파탄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와 기술주 폭락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리더십으로는 이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한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숫자 노름에만 빠져 있어요. 이러다가 미국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 가능성을 너무 과장하시는군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어느 정부에서나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한국전력의 200조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망 국민펀드 같은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 같은 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신호는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것은 대안 없는 반대일 뿐입니다. 경제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군요. 실제로 코스피에서 개인이 8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분석과 영끌 투자의 재현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여야 모두 비주류 세력과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커서
인터넷에서는 사법부 전부 지방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나 짓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옵니다. 물론 현실성 없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열망을 받들어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다음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이라는 황당한 예언까지 떠돌 정도니까요.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필요한 것은 개혁이라는 이름의 혼란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리더십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모두 결국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사법개혁도, 야당의 비판도, 경제정책도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면 동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소모적인 대립을 멈추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